분해보안객 200, 125 관성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타원, 케플러가 타원 운동을 한다, 행성은.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갈레이가 원운동을 한다. 근데 원운동을 관성 때문에 한다. 관성운동이 원운동이다. 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관성운동이 원운동이 아니죠. 관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 이제 직성운동인데, 관성운동이 직성운동이다. 근데 행성은 타운운동 하는 거죠. 원래 직성운동 하는데 타운운동 하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네. 힘이 필요하겠죠, 힘. 직성운동 하지 않고 꺾게 만드는 힘이 필요할 텐데, 요 직성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타운운동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갈리한테는 등속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성 자체가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음이 생기지 않는데, 관성 운동은 직성 운동인데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한다. 그럼 어떤 힘에 의해서 타원 운동을 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물음이 생깁니다. 자, 이 물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성 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동문학우님 읽어볼까요? 네. 13세기가 되자 유럽 대학의 교양학부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들 가운데 당시 로마 교회의 교리와 어울릴 수 없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15년 파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교육이 잠시 금지되었다. 1277년 에티엔 탕피의 주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게서 당시 교리에 어긋나는 219개의 이단 사상을 찾아냈다. 탕피에는 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서 안 된다고 명령했다. 파리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들은 마지못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었다. 예. 13세기가 되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면 알수록 기독교 교리하고 맞지 않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람부터 나와. 이거하고 기독교 교리하고 뭐하고 어긋납니까? 사람은 하느님이 만들고 주신 거라서? 그것도 있지만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 근데 최초의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은 4차원, 3차원을 이상을 만들 수 없다. 3차원 이상을 만들 수 없다. 지금 생각 틀린 거죠. 지금이 4차원이고, 이거 12차원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을, 3차원 이상을 만들 수 없다. 4차원 이상을 만들 수 없다네. 4차원 이상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있는 건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5차원도 만들 수 있고 4차원도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몇몇 이론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는 사상하고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상들을 땅피의 교주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중에는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229개가 있는데 이거는 가르치지 마 라고 한 거죠. 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몇 대학에서 주요한 대학, 유럽의 주요한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기독교를 잘 소화시키고 지금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의 공인된 어떤 교리가 되죠, 나중에는. 하지만 아까 말한 땅피의 이제 지금 금지, 이런 교리들은 가르치지 마라고 이런 주장이 유럽의 대학에 퍼지면서, 그래?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굳이 그렇게 고집 안 해도 되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근위가 약간 실추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이야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읽어볼까요? 갈릴레이는 움직이는 물체를 가만히 두면 그 물체는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다. 지구와 해 주위를 원운동하는 것은 갈릴레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이 자칫 불어난다는 것을 알았고 불어나는 정도를 수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속력이 왜 그런 식으로 불어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가 이 일에 호기심을 갖지 않은 까닭은 그가 힘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틀을 처음부터 마다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지금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물체 내부에 온 힘, 엔텔레케이아가 있어가지고 이 엔텔레케이아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운동한다. 흙은 지구 우주의 중심으로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원운동한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권위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던졌을 때 이렇게 나아가는 운동 있잖아요. 이 나아가는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공이 이렇게 나아가면 여기 이제 순간적으로 뒤에 진공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자연은 진공이 싫어해서 여기 주위에 공기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나아갈 때 공기가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 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린다. 네. 공기가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또 이제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었는데 이런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어디가 멀리 나가겠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던지고 여기 몽뚱한데 이걸 뒤에 뾰족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밀리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따르면 요렇게 한 거하고 뒤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거 하면 뾰족하게 만든 게 많이 안 나가겠죠. 네. 뒤에서 공기가 밀어야 되는데 요 밀 수 있잖아. 밀 수 있는데 네. 요걸 뾰족하게 하면 밀리지 않아서. 근데 실제로 던져보면 그렇게 차이 없거든요. 차이가 이제 창을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 더 많이 잘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없고 또 팽이 같으면 팽이를 탁 때리고 돌면 계속 돌잖아요. 네. 팽이가 도는 거는 지금 이 공기가 밀 데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팽이가 어떻게 도는지도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한계가 있고 아까 땅피의 어떤 그 금지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벗어나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벗어나서 운동을 설명하는 개념이 이제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임페투스 이론이라고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이론이 간성 운동이라는 개념이 이제 싹트게 된 건데 그래서 그 간성 운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레이고 갈레이는 등속 원운동이 간성 운동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갈레이는 얘기했듯이 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이 힘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운동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약간 벗어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갈레이는 좀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이야기를 해볼까요? 데카르트는 모든 과학들을 위한 바탕을 다지는 꿈을 꾸었다. 그가 찾은 그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바탕 원리를 내놓았다. 첫째, 모든 진실들의 표준이 따로 있고 그것이 모든 진실들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착한 하느님이 저기 바깥에 실제로 있다는 말로 표현된다. 둘째, 마음이 파악하는 암들은 물체 아닌 것의 영역에 놓여 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다른 실체를 이룬다는 말로 표현된다. 데카르트는 물체 안에 능동성과 활동력이 있다는 생각을 아예 지웠다. 예. 갈레이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힘으로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 온 힘이든 뭐 숨은 힘이든 그걸 버리려고 노력했고요.
그걸 또 열심히 벌려고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다. 근데 데카르트가 왜 그러면 사물에다가 힘을 부여하지 않으려 할까? 또 능동성을 부여하지 않으려 할까? 뭐 그 이야기를 짧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볼 때 당시 학문이 너무 이상하게 그 세워진 집처럼 보였어요. 집이 뭔가 설계를 잘해서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도 튼튼해야 되는데 당시 학문 전체를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은 모래 위에 지어진처럼 불안한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새로 튼튼하게 새로 짓고 싶었어요. 학문을 짓고 싶었다. 그러려면 학문의 토대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모든 학문의 토대가 어떤 뭘까 고민을 하다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한 베릴 추기경을 이제 만나서 또 마찬가지로 그 일종의 케플러가 우주의 신비를 푸는 계시를 받았듯이 이 데카르트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임무에 따라서 모든 학문의 토대를 쌓는 일을 자기 스스로 완수했다고 믿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모든 진실에는 표준이 있다. 표준이 있다. 그리고 그 표준이 모든 진실을 만들어낸다. 그 모든 진실의 표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진실들이 딱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고 알고 있다. 그 하느님이 모든 진실의 기준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 말을 좀 당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이 존재한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모든 진실의 기준이 존재한다. 표준이 존재한다. 절대 진리, 진리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느님도 마음이고 우리도 마음이잖아요. 인간 마음, 사람 마음인데 사람 마음은 진실을 알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었죠. 자, 모든 진실들 하느님 속에서 있고 하느님이 진실의 기준인데 우리도 마음을 갖고 있다.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실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도움 아래서. 자, 그러려면 우리 사람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마음과 물질이 다르다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진실을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각은 뭔가 좀 흐릿해. 진실을 파악하기는 좀 부족해. 그런데 우리 몸과 우리는 떨어져 있다는 말은 여기서는 실제로 공간도 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개념상 다르다. 우리 몸과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파악한 진실은 참이다. 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모든 학문의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좀 여러분 볼 때 이상한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과 몸은 다르다. 자, 그리고 모든 진실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느님이 일부, 또 하느님의 본을 뜬 것이 우리 마음이니까, 이 마음은 하느님이 알고 있는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대충 이런 어떤 원리를 모든 학문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하면, 진리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리고, 진리는 두뇌 작용이 아니라 논리적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제 데카르트의 말을 빌리지 않고 또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빌리지 않고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모든 학문의 토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논리는 물질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마음 속에 있다. 마음에 있다. 자, 이런 생각이 이제 모든 학문의 토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물체는 능동성이랄까, 이거는 사물에 다 넣고, 마음에 다 넣고, 물질에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동성이 없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론에 따르면 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 영혼이잖아요. 네. 탈레스도 그렇고 영혼인데, 영혼이 이제 이렇게 이 세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하느님과 인간 마음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하고 물질이 분리되어 있고, 이 물질은 이제 능동성이 없는 겁니다. 물질은 오직 수동적으로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어쨌든 데카르트 하게 됩니다. 이걸 이원주의 또는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데카르트의 이원주의를 너무 비난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에서는 어떠한 능동성도 없다 라는 생각,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발상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조명을 켭니까? 교수님 얼굴이 이제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예전부터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찍은 거 다 지금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읽어보세요. 자연과학은 오직 퍼져 있음만으로 물체의 성질을 설명해내야 한다. 물질은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셈하지 않고 그냥 처음 주어진 그대로 무심코 움직일 뿐이다. 물질 안에서는 마음과 넋도 얼도 삶도 없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모든 움직임의 첫 원인은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물질을 만들자마자 물질들의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했으며 물질을 만들 때 바로 그 방식과 방법에 따라 물질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가 항상 똑같은 양의 움직임을 물질 속에 보존한다. 예. 데카르트의 이제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간성 운동을 어떻게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물질 속에는 능동성이 없다. 물질은 자기 스스로 운동을 바꾸거나 운동을 시작할 힘이 없다. 물질은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물질은 퍼져 있다. 연장이라 합니다. 익스텐드 돼 있다. 퍼져 있다. 위로, 옆으로, 아래로 3차원 공간에 퍼져 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3차원 공간 안에 퍼져 있는 어떤 것으로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든 학문의 토대를 이야기했는데 그 학문 중에서 물질에 대한 학문이 있겠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자연과학. 물질에 대한 학문, 물질에 대한 과학은 물질을 어떻게 묘사해야 되냐면 물질 안에 어떤 영혼이 있다든지 마음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물질은 오직 3차원 공간 안에 퍼져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한 뒤에 이 퍼져 있는 것이 어떻게 이 공간에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움직이는지만 가지고 물질을 연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물질과학, 자연과학의 토대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까 왜 그게 지금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 영혼과 몸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지금 자연과학의 토대가 되는지는 대충 이제 연결되죠. 네. 됐다.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물질은 무심코 움직인다. 이게 마음 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마음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데모크리토스는 처음 시작 없이 원래부터 움직였다. 이게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인데 데카르트는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시켰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 운동이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어서 운동을 시작했으면 함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추게 하려면 또 힘이 작용돼야 멈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힘이 작용 안 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죠. 그래서 간성운동, 직선 간성운동의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운동을 시작하게 했고
이 하느님이 시작한 운동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 쭉. 딴 게 개입되지 않으면. 그래서 등속 직성 운동을 쭉 하게 된다. 그래서 직성 간성 운동이 드디어 데카르트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데카르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데카르트는 이윽고 자연의 제1법칙을 제안한다. 각각의 물체는 언제나 똑같은 상태를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일단 움직여진 것은 언제나 움직임을 지키고자 한다. 제2법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움직임은 그 자체로서는 직선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원운동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그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한다. 데카르트의 책에는 철학의 원리에 잘 간추려 있다. 43년 후에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 원리가 출판되었다.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이 데카르트의 책 철학 원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164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성 운동에 대한 오늘날 관점에 보면 틀리지 않은 정확한 어떤 그 이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책이 철학 원리인데 일단 철학은 과학을 뜻합니다. 모든 학문들, 지식들, 참된 진실들이 철학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과학들을 철학이라 그러고요. 그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 담겨 있죠. 여기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마음에 대한 걸 탐구할 때는 마음이 뭐냐? 논리 법칙에 따르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퍼져 있지 않다.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물질은 퍼져 있다. 퍼져 있고 이것들의 운동은 보존된다. 자, 그런 뒤에 지구의 운동, 그 다음에 뭐 지질 운동, 달과 지구 사이의 조수라고 그러죠. 썰물과 밀물 현상,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뜨거워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도 설명해내고 우리 두뇌에서 기억 같은 게 어떤 일이 생긴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보면 틀린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그 모든 학문들을 다 다루는 책입니다. 다루고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뉴턴이고 뉴턴이 이 책 중에서 철학 중에서 자기는 겸손하게 나는 모든 철학을 하진 않고 철학 중에서 물질에 대한 철학, 다른 말로 자연 철학, 물질에 관련된 자연과학만 다루겠다. 그리고 원리 중에서 뭐 마음에 대한 원리 빼고 지금 물질에 대한 원리를 따지는데, 자, 우리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질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물질에 탐구하려면 제일 1원리가 물질 안에 넋이 없다. 넋이 없다. 그리고 그게 퍼져 있기만 하다. 네. 퍼져 있다. 그 3차원 공간에 퍼져 있다. 3차원 공간에 퍼져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부피를 계산하고 넓이를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 퍼져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한 그 틀을 좌표계라고 그러죠. 좌표계. 3차원 좌표계. 3차원 좌표계에서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이 부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수학입니다. 3차원 좌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 그걸 데카르트의 좌표계라 그럽니다. 그 데카르트의 좌표계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어떤 체계를 뉴턴은 수학원리라고 불렀고, 이 수학원리에 따라서 자연철학을 내가 하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책이 자연철학의 수학원리고, 그게 바로 프린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키피아가 나오려면 그전 선배 데카르트의 이 물질은 퍼져 있다, 3차원 좌표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만 자연과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데카르트와 뉴턴의 지금 관계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런 그림을 하여서 참 뉴턴이 자연과학을 잘 설명해냅니다. 네. 그러면 데카르트하고 뉴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관성운동은 똑같지. 네. 근데 뉴턴은 관성운동 말고 또 한 개를 더 주장하죠.
중력? 여기 중력 중에 만유인력. 만유인력이고 물질 사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는 그 힘이 없나? 데카르트의 힘은 움직임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데카르트한테 힘은 하느님이나 마음한테만 있는 거죠. 네. 대신에 부딪혀서 운동을 바꾸는 게 있겠죠. 네. 충돌. 충돌은 있어. 충돌해서 이렇게 운동을 바꿀 수 있어. 데카르트 생각. 뉴턴은 물질과 물질 안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서로 끌어당기는 거지. 얘 충돌 안 해도 멀리서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네. 힘을 주고받는 거죠. 이건 이단의 생각.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연금술 가는 생각, 연금술.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이제 어쨌든 데카르트의 생각에다가 힘이 있다는 고대의 생각, 맞죠? 고대의 생각.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뉴턴의 이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도 좀 어렵고 길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 3차원에 퍼져 있다고 할 때 퍼져 있다가 예. 영어로는 어떻게 쓰이나요? 익스텐전 또는 익스텐디드. 익스는 바깥으로, 네. 텐드는 뻗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한자로 연장 그럽니다. 연장. 네. 연장 데이터 하잖아. 연장선 할 때 연장. 그래서 퍼져 있는 게 이쪽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 위, 아래 이렇게 옆, 좌우하면 3차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1차원으로 퍼져 있으면 선이고요. 선. 네. 안 퍼져 있는 건 점이고. 이 점인데 1차원으로 쭉 길게 퍼져 있으면 줄이 되잖아요. 줄 네. 되고 이 줄이 또 옆으로 쭉 퍼져 있으면 면이 되잖아요. 네. 이 면이 또 다시 위아래로 퍼져 있으면 이제 부피가 되잖아요. 그게 3차원이 생기잖아요. 공처럼 이렇게 되면요. 그것도 퍼져 있잖아요. 3차원.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데카르트는 비어 있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구나. 좋은 질문이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두뇌 보완계획 125절 관성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안녕.